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 석 달이 지났지만 전세난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이고 어떤 해법이 필요한지 건국대학교 경제학과의 최백은 교수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자, 새 임대차법 시행된 지 이제 석 달. 서울의 아파트 값은 평균 한 2,700만 원 뭐 이렇게 올렸다고 하는데 사실 뭐 그 액수가 지금 문제가 아니라 피부에 와닿는 건 그 이상인 것 같습니다. 전세난이 계속 가중됩니다. 정책의 목표는 아무튼 안정된 주거인데 이게 왜 안 되는지 원인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정책이라는 것은요, 국가를 운영할 때 정책이라는 것은 예. 이 목표가 분명해야 되고요. 예. 그 목표에 따라서 이제 첫 단추를 굉장히 잘 껴야 돼요. 근데 저는 이제 부동산 정책은 기본적으로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예. 그러니까 현 정부의 목적은 어쨌든 간에 부동산 시장 안정을 얘기를 했었고요. 예. 불로소득 차단 뭐 이런 걸 얘기를 했었고요. 인위적으로 이제 부양하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처음에 이제 접근한 게 되게 어떻게 그랬냐면은 세입자들을 위해 가지고는 소위 말해서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제를 좀 이제 사실은 활성화시켰잖아요. 활성화시키면서 동시에 뭐냐면은 부동산 시장은 그다음에 이제 안정을 추구를 했습니다. 예. 근데 임대사업자 등록을 가면서 많은 임대사업자들이 너나 없이 뛰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집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죠. 안정이 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뒤늦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값을 잡겠다고 이제 그러니까요. 네. 이제 하게 되다 보니까는 집값이 이제 그러니까 집 거래가 이제 그러니까는 그 과도기 상해 속에서 이게 지금 정부에서는 정책될 때까지 좀 시간이 필요하다 하는데 예. 그때까지 어쨌든 간에 거래가 좀 실종돼 버리면서 전세 물량이 지금 부족한 이런 상황에 내몰리면서 이제 피해가 발생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처음에 오히려 그러니까 뭐냐면은 집값을 그러니까 잡겠다는 의지를 정해놓고 예. 그러다 보면 이제 결국 뭐냐면 이 집이 좀 나오길 때까지 과도기 동안에 그러니까는 그 이 세입자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했던 것이고요. 예. 거기에 대한 대책이 소위 말해 장기 공공임대를 먼저 그러니까 확보를 하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뭐냐면은 그 여러 주택을 갖고 있는 주택자들한테 예. 일정한 기간을 주고서는 내놓지 않으면은 불이익을 본다는 신호를 명확하게 주면서 그렇게 좀 이 그 시나리오를 가지고 좀 이게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예. 기본적으로 집값을 그러니까 하향 안정화시키는 것을 별로 생각이 없었고요. 거기다가 뭐냐면 한편에서는 뭐냐면 또 다주택자들을 다시 부추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다 실타래가 얽혀버린 거죠. 그러다 뒤늦게 이제 핫뜨거 하면서 이제 올 이제 여름부터 이제 그러니까 좀 이제 이 강화를 한 거 아닙니까? 네. 규제를요. 그러다 보니까는 과도기 상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집의 거래가 실종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지금 사실은 경제 정책을 펴는 수장도 이제 호되게 한번 겪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세를 이제 빼고 또 가고 뭐 사고 계약이 다 돌아가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저는 여기 더 살겠습니다라고 이제 입주자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꼼짝 못 하고 있다가 뭐 하다못해 위로금을 줬느니 뭐 그런 얘기까지 돕니다만은 이 뭐라고 할까요?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이런 충돌들을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요. 그 부분이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간에 정부가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임대차 3법을 만든 거잖아요. 예. 만들었는데 그게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물량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 그 제도적인 효과가 제대로 발휘가 안 되지는 안 거죠. 되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부총리조차도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러니까 위로금을 주고서 이렇게는 어떻게 보면 우픈 해프닝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동안에 계속 이제 지적되어 오던 문제점이 현실적인 가격하고 공시지가가 너무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래갖고 정책을 어떻게 쓸 수가 있겠느냐. 두 개를 갖다 이제 차이를 좀 줄여야겠다라고 해서 2030년까지 현실화율을 90%까지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러면 어떤 효과가 어떻게 발생하는 겁니까? 사실 그 공시가격 현실화 시키는 것은요. 예. 이제 소위 말해 조세 형평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조세 형평성뿐만 아니라 이제 조세 정의라든가 이런 문제 속에서 계속 얘기되어 왔었던 거예요. 주요 국가들에 비해서도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현실화율이 낮고요. 낮은데 그 부분을 이제 그러니까 저는 그 제대로 추진을 오히려 그러니까 좀 이제 이게 일정이 저는 굉장히 늦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2030년까지 그러니까 90% 끌어올리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공동주택 기준으로 봤을 때요. 근데 너무 늦다고 보고 있고요. 그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이 사실 반발을 하는 이유는 어쨌든 세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공시가를 현실화시키게 되면요.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결국은 뭐냐면 일반 국민들이 그러니까 이 부분을 대다수는
과도기적으로 피해보지 않게 좀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니까는 정부가 그러니까는 오히려 그러니까는 현실화율은 진짜 이 로드맵대로 가고요. 예. 오히려 더 단축해서 가고 예. 그 속에서 그러니까 조세 부담이 늘어나가지고 세금 거친 부분을 90% 전체 국민들 중에서 90%는 혜택이 돌아가게 좀 아니 혜택이라든가 피해가 안 가게 예. 재분배를 해주는 방식으로 이걸 저는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그 세금 거둔 거를 좀 그러니까 적어도 한 90%까지 국민들 중에서 90%까지는 세금 내고 나서도 그러니까 자기가 손실을 안 보는 방향으로 좀 설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 입장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완전히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 YTN이 취재해 보니까 수도권 쪽에서는 뭐 거의 다 이거에 대해서 반대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지금 그러니까 이제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집값도 많이 올랐고 예. 그래서 집값이 올라가게 되면 세금도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렇죠. 구조잖아요. 예. 거기다가 이제 그러니까는 현실화율까지 이제 그러니까 높이게 되면은 세금 이제 그러니까는 부과 기준이 또 높아지니까요. 예. 수도권이 가장 그 혜택을 많이 집값 상승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본 적이다 보니까는 예. 그 세금 부담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이 소위 주택 소유자들은 예. 당연히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도 정부와 여당은 어떻게든 뭐 민심을 좀 이렇게 다독이려고 네.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좀 재산세를 완화해야겠다라고 하는데 이제 기준에서 부딪힙니다. 6억이냐 뭐 9억이냐 이제 아직도 그러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저는 그게 이제 바로 겁니다. 첫 단추 잘못 끼면 있잖아요. 첫 단추를 그러니까 다시 그러니까 늦더라도 다시 그러니까 첫 단추를 다시 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걸 방치하고 두 번째, 세 번째 끼려고 하면 제대로 아하. 끼워지겠습니까요? 예, 예. 그럼 지금 예를 들어서 6억 원이 됐든 9억 원이 됐든 이게 문제가 아니라요. 6억 원을 설정하게 되면 6억 원 이하짜리 주택에 또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요? 지금 정부가 지금 추구하는 정책은 주택들을 내놓게 하겠다는 건데 네. 주택이 오히려 그러니까 매물이 잠겨버리는 잠기는. 효과를 건다고. 예, 예. 그럼 정부의 정책에 그동안에 올 여름부터 했던 정책의 목표가 사실은 어떻게 보게 되면 효과가 이 약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요? 그런 점에서 재산세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는 저는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정상화 로드맵으로 가야 된다 이겁니다. 가고, 예. 가면서 그러니까는 다수의 국민들이 피해가 안 보도록 손실이 안 생기도록 하는 조세 설계를 좀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예. 그 재산세를 낮추는 건 제가 볼 때 악수입니다. 악수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그 기준을 놓고 옥신각신하고 있는 게 대주주에 대한 예. 양도세 문제입니다. 주식 대주주 양도세. 주식에 대해서 양도세가 없지만 대주주로 지명되는 순간 이제 양도세가 부과가 되는 건데 대주주를 갖다 몇억 원부터 할 거냐라고 해서 지금 예전에 20억에서 자꾸 내려오는 중 아닙니까? 이거 100억부터 시작했었어요. 100억부터 시작했나요? 예. 그럼 지금 이걸 3억 이 얘기가 나왔는데 3억 아우 너무하지 않나? 근데 정부는 3억을 하고 싶은 모양이고 당에서는 좀 곤란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취지는 있잖아요. 예. 우리가 모든 소득에 그러니까는 공평과세가 부과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본 차익에 대해서 과세를 강화하는 것은 예. 바른 방향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그러니까 이 그 소위 말해서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기본 이 설계가 좀 문제가 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 소위 말해서 한 종목당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 10억 이상일 경우 그렇게 되고 예.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예를 들어서 한 종목이 아니라 여러 주식을 갖고 있어도 이득을 보면은 사실 세금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내야죠. 예.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는 문재인 정부 초기에 오히려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는 이 자본 이득에 대한 그러니까 과세를 전면적으로 그러니까 사실 도입을 했어야 되는 거죠. 양도 예. 차익에 대해서요. 근데 그걸 안 하고 그러니까는 지금도 뭐냐면은 이거를 종목당으로 그러니까 10억에서 3억을 낮췄을 때요.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12월 마지막 거래일에 잔고가를 가지고 기준을 매기게 됐어요. 예. 그러면은 12월 마지막 날만 그러니까 10억 좀 넘는 사람이 예. 한 11억 되는 사람이 그걸 좀 그러니까 잠깐. 1억 원어치 좀 팔아가지고 예. 팔았다가 그러니까 1월 초에 다시 매입할 수도 있거든요. 그 과세를 피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는 이 과세 회피를 할 수 있는 구멍이 있는 반면에 별로 그러니까 정부의 그러니까는 이 세금 징수 효과도 별로 그러니까 없을 수가 있다 이겁니다. 예.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는 이런 방식 편법을 도입한 이유가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좀 이제 그러니까 육성되기 전에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많은 어떤 하나의 유예 조치를 가지고 설계한 것을 예. 지금도 한 20년 동안 방치하다 보니까는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뭐냐면요. 주식 양도소득세 전면 과세를 예. 오히려 도입하는 것을 한 2년 후부터 그러니까 예고를 하고 그러니까 한 1년 정도 유예를 두고서는 예. 그리고 모든 소득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본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는 것을 미리 공포를 하고 그러니까 그걸 준비 기간을 설정을 해놓고서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시장 주변에서는 말들이 많습니다. 야, 요새
전세도 10억 하는데 10억 가졌다고 대주주 아니 3억 가졌다고 대주주가 되냐 뭐 이런 말부터 어떨 때는 또 거래가 갑자기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첫 단추를 잘못 깼으면 계속 잘못 꿰다가 다시 풀고 다시 해야 되는데 그렇죠. 전반적인 제가 좀 이제 초조하다 보니까는 예. 이렇게 계속해서 그러니까는 그 두 번째, 세 번째 계속해서 악수가 계속 나오게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